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호근입니다. 오늘 뉴스파이터 이야기 보따리도 풍성합니다. 우리나라에 나타난 스파이더맨, 이순신 장군으로 변한 이재명 대표, 역대 대통령들의 휴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기에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 손태진 씨의 첫 신곡도 오늘 뉴스파이터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8월 2일 수요일 뉴스파이터 바로 시작합니다. 네, 휴가들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요. 문단속 아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왜냐고요? 이런 스파이더맨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 스파이더맨이 나타난 건 지난 6월 달에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인데요. 네네. 한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스파이더맨.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예, 영상을 보시면 놀이터 쪽으로 어떤 남성이 지금 걸어가는데 네네. 놀이터를 빙빙 돌면서 산책이라도 하는 건가 싶더니 몸을 풉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파트 창가 쪽으로 쓱 다가가면서 아파트 외벽을 기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어허. 손에 접착제라도 붙인 건지 맨손으로 아파트 외벽을 척척척 타고 올라갑니다. 단숨에 3층까지 올라가서 이번엔 또 옆으로도 이동하는데요. 여기까지 단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벽을 타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스파이더맨을 연상케 하는 이 남성, 왜 벽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던 걸까요? 네, 백승훈 변호사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에 문이 고장이 났거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근데 긴급히 뭘 꺼내와야 할 물건이 있어요. 자동차 키라든가. 네. 그래서 저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다 내려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으면 열쇠 그 수리공 같은 분들을 불렀겠죠. 아, 그렇네요. 네. 저 남성 자기 집을 간 게 아니고요. 빈집 털이었습니다. 아하. 네. 40대의 남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지난 6월 3일 저녁 한 8시 13분경이었는데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 저기 지금 보시면 저 남성이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다가 몸을 풀고 딱 올라가면서 네. 이 남성은 굉장히 빨리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네. 어느 집이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지를 찾습니다. 아하. 그래서 네. 저렇게 빈집 털이를 하게 된 건데 저 피해 집주인은 다음 날 신고를 했어요. 그 당일날 왜냐하면 본인은 현관문이랑 다 닫고 나갔으니까. 근데 집에 와 보니까 좀 뭔가가 좀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절도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제 놀이터 CCTV 저희가 보고 있는 저 놀이터 CCTV를 통해서 저 40대 남성의 행각을 확인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저 남성의 절도 행각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네, 그 피해자는 어떻게 도둑을 맞았다는 걸 알게 됐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도둑 맞은 거 토요일이고요. 알게 된 건 일요일 아침이에요. 이 사람이 방충망 조금 열려있더라고요. 사람이 방충망 항상 닫았거든요. 모기 같은 거 못 들어오게 하려고. 없어진 거 알게 된 거는 되게 조그만 지갑이 있는데 지갑에 돈을 찾으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집에 있는 이제 기금수 같은 거 그냥 딱 열어보니까 다 없어졌더라고요. 네, 어쩐지 수상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이더맨은 영웅인데 그것과는 좀 다르네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죠. 그 과정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교리가 아니다. 이거 운동하는 거. 이건 전문적으로 간다입니까? 그 경찰이 어떻게 그 벽을 타고 올라갔을까요, 김효승 기자님? 네. 인근 CCTV를 다 샅샅이 검색을 했습니다. 다 조사를 네네. 해보니까요. 끈질긴 추적한 끝에 단서를 포착했는데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네, 차도가 보입니다. 차도 우측을 보시면요. 화물차 뒤에 동그라미 표시된 흰색 차가 보이시죠? 범행 시간대에 주차되어 있던 이 차량이 사라졌다라는 걸 경찰이 발견을 한 겁니다. 해당 차량을 절도범이 범행할 때 타고 온 것으로 경찰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추적 수사 끝에 결국 주거지에서 40대 남성을 검거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네, 그야말로 이 얘기는 기어 올라가는 도둑 위에 경찰이 있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맨손으로 이렇게 잘 올라갔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도 이 일대 아파트에서 그 빈집 털이를 했던 범인이었고 이 아파트의 어떤 범행 대상을 노리고 와서 현장에서 물색해서 저층이고 불이 켜져 있지 않고 창문이 열려 있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해서 범행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범인을 근거하고 보니까 몸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집안에는 팔 힘이 좋아서 좀 벽을 잘 탑니다. 이런 말도 했었었고 첫째는 신체 조건이 벽을 탈 수 있는 그런 신체 조건으로 보여졌고 무엇보다도 과거에도 이런 범행을 쭉 해왔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범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뭐 신체 조건이 좋다고 해도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쉽게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주 능수능란하게 올라갔어요. 조영은 원장님. 네. 아니 그 좋은 팔힘을 정말 엉뚱한 데 썼네요. 그렇네요. 네네. 제가 진짜 힘 세지고 싶어서 요즘에 웨이트 트레이닝 열심히 하는데 이 팔 근육 만드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네네. 스파이더맨의 능력을요 이렇게 쓰다니 이분이 이게 처음이 아닌 겁니다. 이 40대 남성이 검거된 후에 경찰 조사에서 해외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다가 빚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요. 또한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입니다. 2021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고요. 출소한 뒤에 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같은 절도를 저지른 것입니다. 네, 전력이 있었군요. 아무래도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면 누범 기간에 이렇게 또 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또 좀 더 강하게. 네, 무조건 중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 네. 남성 같은 경우 일단 피해액은 한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일단 이 남성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내용의 전과가 많잖아요. 네네. 보통 이런 절도범들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면 소위 자기 전과가 생깁니다. 전문 분야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저렇게 벽을 타고 올라서 빈집 털이를 전문으로 하는 건데 동종 전과가 반복되면 일단 그것만으로도 형이 중하게 선고가 되고 일단 출소를 하고 3년 안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좀 더 오래 교도소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휴가철인데요. 빈집 단속 잘 하셔야겠습니다. 방충망도 한 번 더 보시고 휴가를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통령 휴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 여름 휴가에 돌입을 합니다. 취임 후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여름 휴가지를 보낼 곳이 대통령 별장이 있는 거제도의 저도인데요. 김건희 여사도 역시 함께 떠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틀가량만 원래 관저에서 짧게 휴가를 보낼 생각이었는데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휴가가 짧아지면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도 제대로 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수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악영향이 끼칠 수 있다 보니까 이때 휴가 기간을 활용해서 대통령이 지방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참모들이 건의를 해서 휴가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실 지난해에도 윤 대통령은 저도를 찾을 예정이었지만 그때 국정 지지율도 좋지 않았고 또 이런저런 현안과 맞물리면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그때는 닷새 동안 자택에서 머문 바 있었죠. 네, 윤 대통령 지난해에는 그 여름 휴가를 서초동 사주에서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네, 저도로 갔네요. 한번 얘기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대통령은 여름 휴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 여름 휴가를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 그 거제도라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대우조선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는 많이 들어본 곳인데 백승문 교수님 가본 적 있습니까? 뭐 저 대통령 휴가지라 저희는 갈 수 없어서 당연히 가보지 못했는데요. 이 저도는 거제시하고 가덕도에 있는 거가대륙 계곡가지라는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입니다. 한 43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일단 저도, 그러니까 누워있는 돼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섬 이름이 이 저도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한자가 그 돼지 네, 저자군요. 맞습니다. 네네. 일단 저도에는 2층 규모의 청해대 본관, 또 경호원 숙소, 또 산책로, 그리고 관리요원 숙소, 뭐 거기에다가 나인홀 규모의 골프장이 있고요. 해안에 한 200여 제곱미터의 인공 백사장 등이 조성돼 있는 작은 섬입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도 이 저도를 많이 휴가로 갔다고 하는데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아마 네. 저도 하면 어디지 하실 텐데 대통령실의 휴양지 저도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수도 네네. 있습니다. 1954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저도로 여름 휴가를 떠났고요. 또 그 이후에 많은 대통령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이곳을 방문하면서 대통령 휴양시설로 공식 지정이 됐습니다. 네. 또 이름까지 붙일 정도로 여기에 애정을 드러낸 바 있는데 바다의 청와대라는 뜻으로 청해해라는 이름도 지어주셨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이곳을 찾았는데 대선 공약으로 일부를 개방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네. 저도 내에 대통령 별장의 외곽길
산책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도대체 저도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은 뭐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휴양지로서 네. 적합하기도 하고요. 사실 아무리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호나 보안 시설이 또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저도가 아무래도 예전부터 대통령 휴양지로 이용이 되면서 대다수 이쪽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휴양지로 사랑받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녀가 모두 이 여름 휴가지를 저도해서 보낸 거네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예, 저도와 관련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유명한데 네. 바로 생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온 가족이 다 함께 저도를 휴양지로 많이 찾았었고 그때 박근혜 당시 영해에도 함께 네. 갔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사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심여고 1학년 시절에 저도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사진을 찍었었는데 네. 그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고 나중에 2013년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저도를 찾아서 추억이 서린 이 저도에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이 있는데 여기 오니까 그리움이 밀려온다라고 네. 하면서 나뭇가지로 이렇게 저도의 추억이라고 쓰는 네. 저 사진이 공개돼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 저 저도의 추억이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전에 네. 유경수 여사를 기리면서 쓴 시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저 당시에 저도의 추억. 네.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썼던 얘기는 예. 부모님을 다 떠올리면서 뭐 옛날에 본인이 그 놀았던 기억도 나겠지만 그 아버지가 쓴 시도 떠올리면서 그렇죠.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떠올리면서 그렇죠. 저 나뭇가지로 모래 그 사장에 네네. 저도의 추억이라고 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도에 가서 계속 뭐 쉬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대통령일수록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휴가가 필요하신 분들인데요. 이 역대 대통령들도 통상 7월 말에서 8월 초에 휴가를 떠났어요. 이 저도를 자주 찾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요. 이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해변에서 윗옷을 벗고 경호원들과 함께 배구를 하거나 이 가족들과 수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네. 이 당시 추억 때문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첫 여름 휴가를 저도에서 보냈죠.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은 골프를 좋아하셨고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조깅 매니아였어요. 여름 휴가 내 매일 2km 정도 된 조깅 코스를 뛰면서 건강을 챙겼고요. 70대 고령의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좀 정적이셨습니다. 주로 독서, 산책, 서예를 즐겼고요. 이 테니스를 좋아했던 활동적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휴가지에서도 라켓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가족들과 낚시도 했고요.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난히 좀 휴가 복이 없으셨는데요. 이 관저나 휴가지에서 독서를 좀 했다고 하고요. 이 소문난 다독가인 두 대통령은 휴가 때마다 추천 도서를 소개했는데요. 이 국정 철학과 정치적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해 독서 정치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하재근 평론가님께 지금 중간 질문 하나 드리면은 김영삼 대통령 하면 또 조깅 아닙니까? 예.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골프 좋아하셨고 이 휴가 가서도 본인이 원래 좋아했던 거 이런 걸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습관이 있고 생활 네, 패턴이 네, 있고 네. 좋아하는 또 취향이 있으니까 네. 뭐 서울에 있건 뭐 해외 뭐 순방을 나가건 네. 휴양지에 가건 본인의 뭐 스타일대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휴가를 가더라도 이게 또 국정을 또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낼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훈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일단 휴가를 아예 못 갈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대통령들 입장에서는 지금 휴가로 나를 잡아놨는데 굉장히 중요한 무슨 큰 대형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 네.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휴가 징크스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제 YS 같은 경우는 96년에 파주 연천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제 수해가 수해 나니까. 복구 네.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대통령이 또 마냥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취소하고 이제 서울로 복귀하기도 했었고요. DJ 같은 경우는 이제 IMF 때문에 여론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국민들도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 이제 쉬면 안 된다 해서 88년에 이제 휴가를 반납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임기 말에는 새아들의 비리 연루 때문에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때 휴가를 반납하기도 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2004년에 이제 탄핵 정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단 휴가를 반납하고 관저에서 휴가를 보냈고요. 그리고 2006년에는 또
또 휴가 가려고 하는데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고 네, 그랬죠. 2007년에는 또 네. 당시 한국인 피랍 사건 발생해서 휴가를 3번이나 이제 반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저도의 추억이라고 네, 쓰는 네. 거 보셨는데 그게 임기 첫 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네. 이후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초에는 북한의 ICBM 발사 때문에 갑자기 휴가를 가지 못했고 또 2020년엔 폭우가 내리고 또 2021년은 다 아는 것처럼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휴가를 대부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휴가 징크스라고 할 만하네요. 예, 대통령의 휴가도 날씨 그리고 북한까지 도와줘야지 편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휴가에 돌아오면 그 풀어야 할 문제 산적해 있다고 그러는데 개각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휴가 이후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그리고 혹시 인선의 변화가 있을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보통 개각이 있기도 하고요. 국정운영의 큰 방향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여론을 보면 일부 장관 교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각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인적 쇄신이 어떻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거론되어 있고요. 대통령의 휴가 이후에 풀어야 될 숙제는 사실 모든 대통령들이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특히 현 정부 상황을 좀 살펴보면 18일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네. 안보 면에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 뭐 오염수 관련한 문제라든가 이런 예민한 사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휴가 이후에 국정 쇄신 방향, 또 인적 쇄신의 방향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또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휴가를 떠날 때마다 기사에는 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죠. 전국 구상 이런 게 항상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전직 대통령도 지금 한창 휴가를 즐기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죠. 네, 하재근 평론가님.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그렇군요. 지난달 30일부터 네. 지금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때마침 또 이 시기에. 예, 네, 문재인 네. 전 대통령이 지금 책방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어느 동네 책방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음. 그 책방 사장님이 그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조금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 아하. 바로 양산에 있는 평산 책방지기이신 문재인 전 대통령 네. 새내기 책방지기로서 이런저런 궁금한 점도 질문하셨다.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 네. 김정숙 여사의 모습도 나왔는데 그런데 한쪽 팔에 깁스를 한 모습이어서 네. 왜 깁스를 하셨을까? 그게 네네. 인터넷에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 깁스를 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뭐 넘어졌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들의 휴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휴가 잘 다녀오셔서 국정 운영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내가 그림 합성한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혹시 그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네, 뭐 그렇게 연관을 지으려면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겹치거든요. 네네. 이순신 장군 만화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정치인의 얼굴을 합성해서 자신의 SNS에 게시한 민주당 지지자를 향해서 이 만화의 원작자가 한 말입니다. 네. 정확히 말해서 말로 직접 한 게 아니라요.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청래 최고위원 SNS에 올린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금 그 해당 만화가가 저 글을 이제 배포한 그 어떤 A 씨라는 사람을 고소했다고 방금 소개가 나왔는데 네네. 그 A 씨가 작년 연말에 정청래 최고위원한테 저 그림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 의원이 저 그림을 받고 작년 11월 달에 SNS에 저 그림을 게시하면서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다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고 네. 이 해시태그 다는 걸 운동을 전개하자고 다른 사람들한테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화가가 당시 정 의원의 행동으로 3대 포털 사이트는 물론이고 온갖 SNS에 내 그림이 무단으로 도용돼서 저작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청래 최고위원한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만화가 이 씨가 이렇게 싸움에 나선 이유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만화 원작자인 이 씨는요, 내가 싸우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진행하는 싸움은 그저 빼앗긴 제 그림의 올바른 저작권을 위한 싸움일 뿐입니다. 이번 경우같이 자신의 그림인 양 서명을 하고 특정 정치인에게까지 제공한다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제 신념에 반한 것이기에 정말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싸움의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그림 나가고 있는데요. 저기서 원작자 그림에다가 얼굴만 바꿔 넣었습니다. 백승훈 변호사님. 그래도 저희 저작권 위반입니까? 이건 뭐 거의 저작권 위반 여부는 거의 명백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저작권법 위반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고 일단 지금 여러 포털 사이트나 뭐 이런 곳에도 여러 군데 게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는데 일단 경찰 관계자는 이제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저 무단 도용했던 저 대상자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작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단으로 도용이 되면서 자기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다. 그러면 네. 민사소송도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손해액 산정이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걸로 인해서 훼손된 본인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민사소송은 뭐 진행을 할지 모르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네. 민사소송도 진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합성을 해 사람이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좀 그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만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본인의 손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얻은 이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걸 올린 이 남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올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남성이 그걸 올려서 본인이 뭐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쪽에 손해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제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저 그림에 등장하는 정청래 최고위원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까? 전에 평론가님. 예, 정청래 최고위원의 지금 좀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합성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본인에게 선물을 해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지자가 제공한 그림이니까 내가 이렇게 올렸다. 그래서 이 해당 그림이 원본이 만화가 이진성 씨의 작품인지 몰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사실 저 그림 봤는데 정청래 최고위원보다 더 멋있게 나오신 것 같아요. 훨씬 더 멋있게 보인다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걸 전파해달라고 하셨을까 아하. 생각을 하니까 네. 사실 어떤 정치인이 본인과 이순신 장군 닮았다고 하는 거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셨겠지만 네. 어쨌든 저 원본을 그리신 그 화가 만화가 입장에서는 네. 저작권이 침해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정청래 의원은 저 그림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서히 배포를 한 거 보네요. 그런데 저 SNS에 받은 그림을 올렸다. 이렇게 했을 때도 이게 불법성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난 지지자가 그린 건 줄 알았지 저기 뭐 이진성 작가의 그림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건데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원작자가 정청래 최고위원한테는 사과만 요구했죠. 네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라고 해서 고소를 해야만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침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사과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어쨌든 이 문제 잘 해결돼서 어쨌든 이순신 장군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차 안에서 뭔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백승문 변호사님. 네,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인데요. 지난달 29일 밤에 전남 여수시의 자동차 전용도로 옆에 졸음쉼터 있죠. 네네. 졸음쉼터에서 한 3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어허. 또 다른 30대 남성도 중태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공통적으로 두 사람 모두 허벅지에 깊이 패인 상처가 있었고요. 폐혈증이 나타난 상태였고 출혈량도 좀 굉장히 상당했습니다. 일단 저 중에 생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고요. 이 남성도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벅지에 비슷한 상처가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네, 왜 하필 허벅지에 상처가 났는지도 궁금한데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 듣도록 하고요.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김현승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요, 2020년쯤에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하는데요. 네. 가까워져서 친구로 지냈다고 합니다. 일단 둘 다 혼자 살고 있었고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비를 벌면서 두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가까워지게 됐는데 그리고 이후로 종종 게임머니나 현금 등을 서로 빌려주고 갚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네. 서로 생각하는 채권, 채무액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든 끝내보자라고 합의를 한 방식이 참 기괴합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고 어허. 잠도 자지 않는 끝장 논쟁을 통해서 이 어허. 관계를 정리하자라고 결론이 나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논쟁을 시작한 게 지난달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이 바뀌었잖아요. 전에 평론가님 얼마나 길게 이렇게 논쟁을 벌인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 소식을 보고 이게 진짜 현실에서 가능한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요 거의 3주가량 3주요. 서로 감시하면서 3일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3주가량 그것도 잠을 자지 누가 잠을 자는가 안 자는가 서로 감시하면서 네. 선배 명의의 차량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이제 신용불량 어허,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처음에 이제 말싸움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상대방이 잠들거나 졸면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네. 머리를 가격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네. 제가 웃은 건 웃은 게 아니라 지금 좀 어이없다 이런 표현을 그렇죠. 양해해 주시고요. 나중엔 이게 점점 심해져서 허벅지를 돌멩이로 가격하는 행동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3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약에 상처가 초기에 났을 때 좀 빨리 병원으로 옮겼으면 과연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갔을까 싶은데요. 계속 3주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 허벅지에서 피도 흐르고 이게 점점 심해지고 네. 이 더운 날 괴사가 일어나게 된 어허,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중태에 빠지게 된 건데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혹시 저 사람도 술 마신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현재까지는 뭐 음주 상태였다라던가 마약을 복용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사람의 끝장 토론 결국 비극으로 끝났는데 조영훈 원장님 네. 왜 이런 그 끝장 토론을 네. 벌이게 된 걸까요? 이 기사를 보고 네. 정말 대중들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게 무슨 심리지? 정말 궁금하실 것 네. 같습니다. 이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선 지나치게 엽기적인 행각이 일어나서 이 진술의 진위 여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네.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이나 진술로 이들의 심리 상태를 추측을 해보면 제가 세 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네. 일단은 이분들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이분들이 상당히 인터넷 게임의 중독 상태로 과도하게 몰두했을 가능성이 네. 높아 보입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교류가 부재한 채로 계속 이렇게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요. 이 현실과 게임을 좀 혼돈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게임인지 이렇게 혼란이 좀 올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분들이 신용불량자였고 이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서 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채무 관계로 인한 갈등도 또 심했죠. 자, 세 번째는요. 네. 좁고 밀폐된 이 자동차 안에서 수면 부족이 지나치게 지속됐다는 겁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이 되면요. 네.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자,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고가 마비가 되면서 합리적인 판단력이 상실되고 갈등이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던 것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네, 서로 그 허벅지를 공격을 해서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중태인데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게 또 어떻게 알려졌을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각서가 하나 나왔다고요? 예, 네. 차량 안에서 각서가 발견이 됐는데 네. 그 서류 제목이 피해 승낙 확인서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서로 가해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을 다치게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각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끝장 토론, 끝장 게임인데 이걸 하면서 서로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걸 미리 예측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예, 미리 예측을 했고 이 각서를 썼다는 것은 예, 상대방이 네. 어떠한 가해 행위를 해서 상대방이 다쳤다 하더라도 네. 뭐 책임을 묻지 않겠다. 네. 이렇게 사전에 서로에게 약속을 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아마 서로에 대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피해를 입어도 뭐 용서를 하겠다. 이런 건 확인서, 각서 같은데 백성훈 변호사님, 이게 네. 과연 효력이 있습니까? 일단 이름은 각서지만 쉽게 말하면 계약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보통 계약이라고 하면 서로 지켜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때리고 저 사람이 날 때려서 내가 설사 목숨을 잃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은 처벌을 못 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네네.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계약도 모든 계약이 유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상식에 벗어나는 계약은 무효라고 합니다. 민법에 103조의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 생명을 목숨을 끊겠다. 이걸 인정해주면 사회가 야만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상규에 반한 이런 상식에 반하는 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기 때문에 경찰 역시 이 피해 승낙 확인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네, 두 사람이 서로 공격을 했고 한 사람은 숨지고 한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중태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각서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네. 당사자가 사망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해 치사 혐의를 이끌었는데 문제는 이 정도로 중한 상황이면 통상 체포 구속이 이어지죠. 근데 이 사람 아까 의식불명으로 좀 중태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 뭐 체포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일단 치료가 우선이니 치료를 진행을 하고 이 사람이 의식을 회복하게 되면 그 이후에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중태에 빠진 한 사람이 깨어나면 좀 더 진상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창 휴가철인데요. 전혜연 평론가님,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못 갔습니다. 아하, 네. 제가 휴가 간 사이에 혹시 이 자리에 다른 분 앉아 있는가 보고 깜짝 자리를 뺏길까봐 불안해서. 라고 네네.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너무 더워서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덜 더워지면 가야지 하고 계획 중인데 이런 휴가철에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을 받은 분이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이분 팬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그렇군요. 누구냐? 바로 네네. 손태진 씨입니다. 네. 손태진 씨가 불타는 트롯맨에 우승을 한 지 이제 5개월 정도인데 드디어 첫 신곡을 발매하게 아, 되는데요. 그래요? 네. 이 신곡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인데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네, 손태진 씨가 너무너무 떨려서 네. 이 곡 파일을 받고 쉽게 클릭도 못했다고 했는데 네네. 정말 듣는 순간 완벽하고 감사한 선물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네. 이제 뮤직비디오도 공개가 된 상황인데 이 노래가 손태진 씨한테 정말 특별한 이유는요. 본인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우승까지 하게 해준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헌정곡이라고 합니다. 와, 손태진 씨 정말 부러운데 도대체 어떤 분이 이런 의미 있는 선물을 해주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손태진 씨에게 신곡 어떤 분이 그 선물을 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전 국민이 기다린 손태진 우승 특전곡 무대입니다. 드디어 그대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난 벌써 알고 있어요. 그 눈빛 그 몸짓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밤하늘에 달빛같이 나에게 빛이 된 사람. 네, 노래 들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손태진 씨 목소리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서른도 씨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혹시 이 곡을? 서른도 씨가 작사, 맞군요. 작곡, 네. 보컬 디렉팅까지 해줄 정도로 아주 애정을 기울인 그런 네, 곡이라고 네. 합니다. 네. 서른도 씨가 오직 손태진 씨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곡인데요. 손태진 맞춤형 곡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곡입니다. 경연 당시에 팬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팬들을 떠올릴 수 있는 팬들에게 헌정하는 그런 곡이 만들고 싶었는데 이렇게 서른도 씨가 그 마음을 딱 알아채서 직접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네. 이 노래를 듣고 있던 가수 신성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위를 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내가 한 단계만 더 올라가서 저 곡은 내 아하. 거가 됐을 텐데 라면서 네, 상당히 안타까워했겠군요. 네. 탐낼 정도로 아주 명곡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서른도 씨가 곡 선물을 잘 합니까? 임영웅 씨도 서른도 씨부터 그 노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정은 평론가님. 예, 임영웅 씨한테도 서른도 씨가 곡을 줬었죠. 네. 바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 노래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그 노래가- 노래를 서른도 씨가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대히트를 했고 네. 이번에 손태진 씨한테 또 서른도 씨가 곡을 준 건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른도 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서른도 씨 아들 이승현 씨도 가수거든요. 네, 본인의 아들이 가수인데 네. 왜 아들한테는 곡을 안 주냐라고 그럴까요? 물어보니까 네. 서른도 씨 답이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곡을 줬을 때 소화시킬 능력이 없으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네. 뭐라 그랬냐면 아들은
곡값을 안 줄 거 아니냐.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습니다. 그 진정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어울리는 사람에게 주고 싶다 이걸까요? 아니면은 곡값이 좀 욕심이 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곡비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제가 그 트롯맨들의 여름 방학이잖아요. 아까 대통령들도 휴가를 떠났고 했는데 지금의 트롯맨들도 방학 휴가를 갔을까요?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약간 좀 여름 바캉스 같은 느낌. 산뜻해 산뜻해.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던 바로 그 프라이빗한 브런치.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와 이게 웬일이야? 크기가 야 다리 큰 거 하나. 야 정말 맛있다. 와. 하나 둘 셋. 잘 자른다. 아, 잘한다. 꿈 같다 꿈 같아. 와, 이 평상에서 자는 것도. 평상시에 자는 거지. 와, 이걸 어떻게 뛰어요? 그냥 뛰시는 거예요? 2, 1, 원시. 장필봉 화이팅! 우와! 전혜연 평론가님, 아까 휴가 못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이 보면서 좀 간접적으로 좀 즐겼었습니까? 아, 네, 네. 부럽기도 하고요. 근데 네. 사실 저는 저분들이 그 반짝이의 의상 그런 걸 더 좋아하는데 너무 더우셔서 저런 복장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네. 저 프로그램 잘 보시면 네. 많이 보던 사람들이 나오죠. 일단 불타는 트롯맨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신성, 애녹, 손태진 씨가 멤버로 활약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탑7에 들어간 동생들과 함께 전국 네. 곳곳에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장미꽃 필 무렵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전국의 곳곳을 이제 저희 트롯맨의 스타들이 찾아가서 네. 그냥 먹는 게 아니라요. 지역 특산품도 소개하고 아하, 네. 명소도 소개하고 또 저곳에 가면 많은 휴가를 온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저런 스포츠도 소개하는 겁니다. 특히 제가 별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방송된 내용 보니까 강원도 인제를 찾아가셨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또 강원도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 보시고 혹시 많은 강원도 분들. 어디십니까? 예, 저는 고향 이제 강원도 아리랑의 고향 정선이고요. 아우, 또 멋진 강릉에서 곳이네요. 네, 고교시를 보냈는데 네. 저거 보시고 좀 많은 분들이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국내 명소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휴가 못 가신 분들은 저렇게 트롯맨 스타들이 수박도 먹고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거 보시면서 간접적으로 휴가 즐기셨으면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 지역 상품도 소개하고 저 지역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특산품을 알리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또 트롯맨들 찾아가는 거 보니까 좋다라고 해서 네. 해외여행 계획하시다가 그럼 이번엔 강원도로 한번 가보자 아하, 이런 네.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쨌든 트롯맨 분들도 저것 하면서 좀 많이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전 영상에 나왔던 번지 점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 질문은 꼭 백성문 변호사님께 해주세요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솔직히.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항상 높은 데서 뭘 하는 거를 항상 저한테 김명준 할까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참 짓궂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 번지 점프 저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데입니다. 63m예요. 오, 네. 저는 저 멤버 중에 누가 뛸 수 있을까? 저는 애녹 씨가 뛸 줄 알았는데 네. 애녹 씨가 딱 올라가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뒤에 뭐 민수연 씨, 지금 모습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김중현 씨도 원래 이렇게 굉장히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잘 뛸 줄 알았는데 거기도 손살을 퍼포먼스를 쳤다고 하고 잘하는 가수 아닙니까? 네, 손태진 씨가 마지막 올라가서 이거 미친 짓이야 나 못해 네. 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장필모 화이팅 하면서 저렇게 뛰어내렸습니다. 예. 제가 저는 저기 올라가지 못했을 것 같고요. 저는 뭘 준다고 해도 결국 못 뛰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저 지금 장미꽃 필 무렵 그 행사들 다니는 모습인데 이제 트롯맨 7인방이 현재 형제처럼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끼리의 인맥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행여나 찾아줄까 그님이 아니 올까 기다리는 마을 어부해라 그토록 믿어왔던 그 사람 돌아서지
설 줄이야. 예전에는 몰랐었네. 진정 난 몰랐네. 내게로 와, 내게로 와, 우리 사랑 속삭여요. 내게로 와, 내게로 와, 이 순간을 기다렸어. 오늘부터 그대는 내가 선택한 사람. 깊어지는 오늘 밤에 사랑을 시작해봐요. 사랑을 시작해봐요. 네, 이렇게 선후배 간의 모습, 멋진 모습인데요. 그런데 또 한 사람 깜짝 반전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누구 인맥인지 저희가 좀 추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박민수! 저희 아버지가 네. 교통 경찰이신데 이제 아버지랑 변호사님이랑 평소에 서로 사고 관련 의견을 많이 나누시다가 가까워지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큰아버지라고 명칭을 부르는데 서천의 아들 민수 찍어! 야, 이건 많이 했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네, 한문철 변호사 하면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고요. 과실 비율이 몇 대 몇 이런 건 많이 들어봤는데 노래를 하는 건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노래 잘하시네요. 네. 일단 마이크를 굉장히 잘 쓰세요. 저희 원래 거의 가수급으로 마이크를 쓰시는 것 아, 같은데. 이게 그 전문가가 잡는 모습 네, 따로 이거 있습니까? 이건 그냥 가수가 하는 마이크 질이라고. 그래요. 보통. 잡는 모습만 네, 깜짝 봐도. 놀랐어요. 한문철 변호사 노래도 정말 잘하시네요. 네네. 다음에 불트 시즌 2 하면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박민수 씨 아버지가 교통경찰이셨고 네. 그래서 의견을 나누다가 한문철 변호사하고 인연이 됐고 그래서 큰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요. 한문철 변호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지금 구독자가 한 180만 명쯤 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거기에 이미 벌써 출연도 한번 박민수 씨가 했었고 거기서 사천의 아들 박민수 찍어달라고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셨다는데. 아, 그 불타는 트롯맨이 진행될 때 네. 많이 좀 지원을 해달라. 사천의 아들 네. 박민수를 찍어달라. 아, 예. 네, 그래서 네. 정말 거의 준 큰아버지급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면 하정은 평론가님 진짜 황금 인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초황금 인맥인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저나 보통 사람들은 교통 관련 무슨 분쟁이 생겨도 네.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박민수 씨는 의논할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대단한 황금 인맥인데 바로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인맥이 생긴 것이고 아버지가 서천경찰서에 재직 중인데 그 인연을 통해서 서천경찰서 홍보대사도 박민수 씨가 했거든요. 근데 큰아버지가 또 충남 지역 경찰이신 거예요. 또 그런 인연들을 통해서 지난 6월 달에는 충남경찰청의 명예경찰관으로도 위촉이 됐었는데 아버지를 본받아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렇게 소감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불타는 트롯맨들도 휴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휴가지 가신 분들 지금 충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충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뉴스파이터 꼭 시청을 하셔야 되니까요. 잊으시면 앙대용.
네, 웃는 인상에 숨긴 정책. 이게 과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난달 31일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편의점주가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뽑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좀 만나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보니까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보통 상세하게 이력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세하게 자기의 이력을 서술하기도 하고 또 점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 이렇게 상세하게 써오는 정성이 있는 친구 뭘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네. 웃는 이상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네. 그런데요,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허. 지금 보이는 사람이 그냥 근무를 인상도 하고 있는 것 알바생이에요. 같습니다. 네, 계산대 앞에 서 있는 남성인데 손님도 없는데 저렇게 뭔가 분주한 손놀림을 보입니다. 푸스기를 눌러서 하고 있는 거는 다름 아닌 선불카드에 돈을 충전하고 있는 건데요. 어허, 한두 네. 번도 아니고 몇 번째 저렇게 계속 반복을 해요. 포스기뿐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에도 이렇게 선불카드에 돈을 훔쳐서 계속 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요. 지폐와 동전까지 탈탈 털어서 비닐봉투에 넣습니다. 그 와중에 손님이 오면 또 계산도 해주는 여유까지 부리고요. 그리고는 편의점 조끼를 벗어 제끼고 유유히 사라지게 되는데 이 남성은요. 놀랍게도 이날이 근무 첫날이었습니다. 어허.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믿는 도끼의 발등이 제대로 찍혔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아르바이트생이기 때문에 더 배신감을 느꼈을 네네. 것으로 보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 학생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화장실 갔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새벽 2시쯤 딱 확인해 보니까 매출이 0원인 겁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네. 5시 반 일어나서 새벽에 CCTV를 보니까 아예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잡히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기다려도 안 나다 이상해서 가보니까 편의점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저기 지금 영상 보이시죠? 현금도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네네. 심지어 금품도 다 훔쳐 달아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저 남성이요. 저 짧은 시간 안에 훔친 금액이 200만 원에 달하는데 어휴, 네. 왜냐하면 교통카드 충전을 150만 원어치를 했고요. 현금도 150만 원 챙겨서 간 겁니다. 네. 야, 그리고 우리 어른들 말씀에 좀 나쁜 쪽으로 머리가 좋다라는 표현이 네.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딱 맞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편의점에 있는 음식도 먹고 어허. 심지어 담배 한 보루까지 알뜰히 챙겨서 달아난 겁니다. 네, 제대로 진짜 훔쳐갔는데 그 점주 입장에서는 가장 그나마 믿었던 사람, 그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든 사람을 뽑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이고 막 뭐든 웃으면서 했던 사람이 CCTV 보니까 아예 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인상 좋고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고 뭐 계속 질문하고 하는 거 보니까 열정적이시구나. 이분은 잘 배우려고 하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주말에까지 전화해서 저 오늘 첫 출근인데 뭐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나요? 그러면 궁금한 걸 물어보고 하니까 저 딴에는 진짜 오늘 잘 뽑았구나. 그게 다 가식이고 연기였다는 거를 생각하니까 배신감이 드는 거죠. 근데 범행 장면을 보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은 편의점에서 그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알았다든가 아니면 이런 범행을 예전에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초범이 아닌 것 같죠? 일단 뭐 범행하는 장면만 봐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죠. 네, 손놀림이 빠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면 떨려서 네. 저렇게 못합니다. 네네. 저는 무조건 여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네. 일단 저 아르바이트생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주가 이력서, 맞아, 이력서 자세하게 썼던 이력서가 기억에 나서 딱 보니까 거기 주소하고 연락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주소를 딱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사는 데가 그냥 어떤 숙박업소의 주소였고요. 네. 그리고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니까 연결이 안 됩니다. 이 번호도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까 충전식 선불카드에 막 이제 이렇게 돈을 담았잖아요. 그걸 바로 현금화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뭐 절도의 과정이나 절차를 거의 완벽하게 준비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봐서 경찰은 상습범이라고 보고 추적 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상습범 같은데 하재근 평론가님 어떻게 잡았습니까?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요. 아하, 네. 우리나라 경찰력으로 미뤄봤을 때 네. 뭐 당연히 잡힐 거라고 보고 네. 지금 이 남성의 신원이 특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행방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인근의 다른 편의점들에서도 혹시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요번에 피해를 당한 그 점주가 편의점 점주가 안 그래도 편의점 운영이 근근히 아하. 굉장히 힘들게 해오던 상황에서 이번에 이런 피해까지 당하다 보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지금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네, 피해를 입은 사장님이 얼마나 심적으로도 상심했겠습니까? 어쨌든 그 직원을 뽑을 때는 기본적인 전화번호와 주소는 꼭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지구촌 황당 영상인데요. 김효성 기자님. 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에 피서객이 가장 몰릴 시간, 한창에 몰릴 시간이겠죠? 네네. 강원도 강릉항 인근 해상에 네.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오호. 그 불청객의 정체 영상으로 남았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지금요,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가 보트 주변을 이리저리 헤엄칩니다. 월척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니까 어딘가 익숙한 삼각형 모양의 등지느러미가 보이시죠? 어색합니다. 바로 상어입니다. 오호. 몸 길이가 2m가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이 상어는 이후에 낚싯줄을 똑 끊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하정은 평론가님. 요즘 동해에서 이런 상어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상어라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상어라고 해서 다 뭐 무섭고 공격적이고 그런 건 네. 아닌데 네. 이번에 발견된 저 상어는 청세리 상어라고 합니다. 아, 좀 생소하긴 하네요. 예, 청세리 상어인데 청상아리가 아니라 네. 청세리 상어인데 네네. 근데 우리가 상어 중에서 무서운 상어의 상징으로 많이 불리는 상어가 백상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스 아닙니까? 조스, 네네. 뭐 이른바 그 식인상어라고 하는 예. 그 백상아리인데 네. 이 청세리 상어도 백상아리처럼 공격성이 강하고 그래요? 사람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근데 이번에 발견된 청세리 상어가 네. 길이도 거의 2m 정도에 달한다고 해서 저런 게 발견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언급을 했는데 동해에 지금 상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제가 어릴 때 조스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상어 안 나오니까 괜찮아 해서 참 안심했었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지난 6월부터 동해안에 백상아리를 포함한 상어 16마리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일부 해수욕장이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에 청세리 상어 출몰 소식으로 이 동해 해경은 인근 관할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상어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파하고 상어 출몰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드론을 이용한 연안 순찰과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이 상어 출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등 지느러미 보이면요 소리를 질러서 주변에 알리시고 대피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은 해야겠지만 최근 보니까 해수욕장에서 그물망을 치고 또 대비책을 세우더라고요. 너무 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